저는 이 민주당의 행태가 저는 도저히 상식을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이 박희승이라는 의원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분이 국회의원인지도 처음 이름을 알았어요. 아, 연수원 18개예요? 네, 그런데 그렇구나. 이 사람이 의원인데 14일, 15일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선거법으로 150만 원을 선고받은 날 14일이죠. 15일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날. 네. 이틀에 걸쳐서 선거법을 개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이거를 이슈화시킨 최초의 사람이 접니다. 야, 대단했습니다. 네, 접니다. 면소. 네, 접니다. 아, 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로 접니다. 제가 네. 이 뉴스를 보는 순간 처음에는 뭐지? 하면서 이 뉴스는 뭐지? 하면서 그러다가 머릿속에 팍 하고 스쳐 지나갔어. 팍 하고 뭐가 지나가냐면 김수현님께서 한동훈 영입인재 1호 박상수 변호사 탁월한 선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확히 기억해. 기사를 딱 보고 뭐지? 하고 그런 다음에 화장실을 들어가다가 보통 사람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 면소 그거 화장실에 아니야? 들어갈 때 갑자기 이렇게 새로운 생각으로 환경이 바뀌면서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면소가 딱 스치는 거야. 면소가 면소? 그러니까 면소가 스쳐. 이게 우리 그 법률가들은 일반인들은 몰라요. 법률가들은 이거를 뭐로 배우냐면 나중에 공부할 때 형사소법 공부할 때 무면공 이렇게 해서 외워요. 무면공. 예, 무죄, 면소, 공소기각 이 세 개를 묶어서 무면공이라고 해서 배우는데 공부를 하는데 두 문자 암기를 하는데 일반인들은 무죄랑 공소기각만 알지 면소는 잘 몰라. 면소를. 근데 갑자기 면소가 딱 스쳐가지고 설마 해서 봤더니 진짜 허위사실 유포를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면소가 되는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를 삭제를 하면 면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다음에 재판시법주의라는 게 있어요. 네. 재판시법주의는 이제 뭐냐면 피고인한테 불이익하지 않게 변경이 됐을 때는 불이익하지 않게 변경된 규정을 재판 시의 법을 적용한다라는 형법 2조 2항에 이것도 예외 규정이 있어요. 재판시법주의. 근데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당선무효형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항소심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만 깎아버리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두 가지가 제가 그걸 이제 그래서 발견한 즉시 페북에 딱 올렸죠. 페북에 딱 올리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모 기자가 받아 쓰고 그다음에 우리 또 근데 이제 송영훈 변호사도 비슷한 시점에 같이 생각을 떠올렸는서 이제 송영훈 변호사가 저한테 형님 그 내가 논평 쓰려고 그랬는데 그날 당번 대변인이었거든. 맞아. 그래가지고 논평 쓰려고 그랬는데 그러더니 먼저 페북에 올리시면 어떡하냐 그러시길래 나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다 내가 그랬는데 이제 송영훈 변호사가 이제 그 다음에 논평을 썼어. 논평을. 그러니까 논평을 쓰니까 송영훈 변호사도 세게 썼어요. 도핑 걸렸다고 도핑 테스트를 없애냐 이렇게 논평을 쓴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민주당 대변인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반박이 왔어. 네. 그러면서 송영훈 변호사를 조치해라. 뭘 조치해? 조치하래. 왜 조치를 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송영훈 변호사를 조치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조치를 해? 자기들이 그래서 내가 뭐가 허위 사실인데 그래서 했더니 걔네들이 얘기를 하는 게 부칙에 허위사실 유포를 폐지는 하는데 이전에 허위사실 유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걸 넣었다는 거예요. 넣긴 넣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법안을 찾아봤어요. 의안정보 시스템에 가서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가면 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법안을 찾아보니까 법을 두 개를 낸 거야. 14일 날 허위사실 유포 그 하는 걸 내고 15일 날 이걸 100만 원, 1000만 원 올리는 걸 냈죠. 근데 허위사실 유포에서는 진짜 부칙에 그걸 넣어놨어. 근데 그리고 15일 건 안 넣었잖아요. 15일 거에는 안 넣은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14일 거를 넣어놓고 그래서 제가 대법원 판례를 또 찾아봤죠. 그러면 이게 면소가 안 되나 해서 찾아보니까 개둔데? 아니요. 면소가 안 되는 판례가 2018년에 하나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면소는 안 되는 건 맞아. 예. 그래서 요 판례 근데 대법원 판례도 또 바뀔 수가 있는 거고 그때도 그 대법원에서 이게 쟁점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다퉈질 수는 있는 건데 어쨌든 판례는 그게 있어.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하고 속여서
통과가 되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부칙에 안 넣어놔서 그건 소급 적용이 돼요. 소급 제잖아요. 그건 소급 적용이 돼. 그래서 제가 이게 흥미롭다. 이게 굉장히 잘 설계된 한판 느낌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4일 거에 부칙을 넣어놓고 우리가 그거를 물고 들어오면 대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정작 진짜 노림수인 15일 거에는 부칙이 안 넣었잖아요. 15일 걸 부칙이 안 그러니까 넣었어.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징역형에서 1000만 원 밑으로만 떨어뜨려 놓으면 그렇죠. 본인 빠져나갈 수 있는 최적의 항소심에서 모든 것을 싹- 다 해놓은 거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분이 또 판사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법을 굳이 둘로 쪼갠 것도 재밌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나에만 소급 적용을 금지하는 거를 넣어놓은 것도 재밌고 정작 자기들이 광범위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100만 원, 1000만 원 거기에는 소급 적용 규정을 안 넣어놓은 것도 재밌고 판사 고- 출신이니까 그런 그러니까 꼼수를 쓴 희한한 거지.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소급 적용 넣어놨다고 언론 플레이하면서 송영원 변호사한테 당내에서 좋죠. 조치를 취해라. 허위사실용에서 상을 줘야 조치를 되네, 상을. 취해라.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어제 신지호 부총장한테 송영원 변호사 그러긴 했어. 어제 회의할 때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 조치를 취하라 그러는데 상을 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신지호 부총장한테 우리 전략본부 조금 있으면 송년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송영원 변호사도 전략본부니까 전략본부 본부장 이름으로 상 하나 주시죠. 그러면서 부상으로는 원샷. 원샷 무슨 원샷? 폭탄 말아서 원샷. 글라스 원샷. 글라스 원샷 부상으로. 네, 그래서 그런데 보면 그것도 되게 근데 이게 의미가 굉장히 꼼수인데 위인설법 진짜 꼼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해봐야 가장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게 위증교사에서 25일 날 맞아요. 징역형 나오면 네. 또 범 될 건가? 아니 근데 이게 뒤에 15일법이 진심인 게 네. 위증교사가 징역형이 나와도 위증교사도 1000만 원 미만으로 벌금으로만 떨어뜨리면 네.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허위사실 유포는 약간 진짜 앞에 어그로인 것 같고 억울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소급표 안 된다라는 걸 집어넣어서 언론 플레이 하려는 것 같고 뒤에 있는 15일이 본진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1000만 원 미만으로만 떨어뜨리면 무조건 선거 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위증교사가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지겠냐고. 그러니까요. 말씀드렸지만 그 가중 요소들이 지금 있고 네. 무고도 맞아요. 있고 교사 있다는 것 자체가 가중 요소고 가중 요소가 있을 때 최저점이 10개월이란 말이에요. 징역 10개월. 그러니까 실상은 쉽지 않다.